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형소법상 석방제도. 오늘은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사람이 판결 선고 전에 석방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한번 구속되면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이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것을 말하며 판결로서 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데, 형이 확정된 사람, 즉 더 이상 상소 등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상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교도소에 수용함이 원칙이고,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미결수라고 하고, 아닐미 결정할 미결수라고 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미 결정할 해서 기결수라고 하는데, 미결수는 구치소에,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구속은 체포라고도 하고 구금이라고도 하여 조금씩 사용하는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속이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까지 잠시 가두어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할 것입니다. 구치소에 구속 중인 사람은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의 구속적부심사입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기소되기 전, 즉 피의자 신문에서 법원의 석방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 사유로는 첫째, 체포 구속이 불법한 경우, 둘째, 체포 구속이 부당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불법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 첫째, 체포 구속이 불법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영장 없는 위법한 신체 구속, 재구속 제한 위반 등 영장 발부 자체의 위법성이 있거나, 영장 발부 자체는 적법하지만 체포 구속 기간이 경과했다거나,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하며 혐의 또한 경미하거나 미흡한 경우 등 체포나 구속 필요성이 결여된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로, 체포 구속이 부당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통상 체포 구속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피해 변상이라든지 합의라든지 고소 취소와 같은 사정 변경으로 적부 심사를 하는 시점에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포 구속이 부당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구속된 이후에, 체포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적부 심사를 하는 시점에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청구 사유들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석방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른 보석허가 청구입니다. 보석허가 청구는 기소된 후, 즉 피고인 신분에서 법원에 일정한 보석금 공탁을 전제로 석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 청구 사유로는 첫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둘째는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셋째는 죄정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네 번째로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다섯 번째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 번째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여섯 번째는 재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그 친족이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가 아닌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보석 허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되는 범죄의 중대성, 즉 범죄가 중대하다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범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습범, 누범의 경우,
이런 경우는 법조문상 명백하기 때문에 나머지 청구 사유가 통상 보석 허가 사유의 중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해당되는 죄정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그동안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할 강한 동기, 과거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한 전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사유인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유를 청구 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보석 허가로 석방된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도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평소 사회관계와 직장, 가족관계, 주거관계 등을 충분하게 고려할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그러한 피고인의 평소 사회관계라든지 직장, 가족관계, 주거관계 등을 통해서 도주 우려,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범죄의 경우 재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그 친족이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특가법상 보복, 협박과 같이 원한관계에 의한 범죄 유형의 경우에 혐의 사실 자체만으로 보석 허가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거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석방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